안녕하세요. 매뉴얼TV입니다. 주식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그 질병 때문에 코스피가 1400까지 수직 낙하했고 당연히 제 잔고도 박살이 났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의 전부를 회복해냈습니다. 3, 4월 동안 증권사 앱에 온통 파란불이 가득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다니 정말 투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3월 20일에 또 언제 이 정도 하락장을 경험하겠냐 라는 심정으로 주식 계좌를 캡처했었습니다. 마이너스 24%. 정말 단 한 개의 종목도 빠지지 않고 모두 파란색이었죠. 사실 캡처를 한 뒤에도 이 기록을 깨고 마이너스 30%에 가깝게 떨어졌었는데요. 그땐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지금이라도 팔아서 도망쳐야 하나? 라는 생각뿐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버텨냈던 게 잘한 선택이지만 그때 당시의 공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계좌가 깨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헬스장에 등록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그 당시 느끼던 위기감이 대단했던 탓에 정말 치열하게 읽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까지의 안일했던 투자 습관과 방식들이 얼마나 위험했던 건지 깨닫게 되었죠. 부끄럽지만 저는 스스로 투자를 잘한다고 평가했었습니다. 투자 감각이란 게 있달까요? 그도 그럴 것이 운 좋게 몇 년 전에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기업들의 주식들을 조금 사두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주었죠. 계좌 수익률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라면서 자신만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였죠. 지난 3월 말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로 정적 자산 배분 투자 중 하나인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시작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돼요. 그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올웨더 포트폴리오 외에도 여러가지 작업들을 해놨습니다. 은행 예금에 묶어두었던 IRP 투자금을 증권사로 옮겨서 주식과 채권의 60대 40으로 분배했고요. 그동안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던 월 정액 서비스나 지출들을 모두 정리했죠. 지금까지는 주식 투자를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했었는데 이제 ETF 자산들을 사서 모은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정말 한 푼 한 푼이 아깝더라고요. 술자리를 한번 갈 돈이면 금 ETF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유난스럽다고 할 정도로 구두쇠 같은 생각이지만 꼭 필요한 지출만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인생에서 없어도 되는 비용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5월은 정말 이상한 달이었어요. 한국에선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그 질병의 위세가 전 세계적으로는 대단하죠. 하지만 주가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기세로 말이죠. 코스피는 2000을 훌쩍 넘기고 2200에 가까워지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2월의 고점을 뚫고 수직 상승하고 있죠. 바다 건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S&P 500은 3000을 넘어서 2월 고점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고 나스닥은 6월 고점에 이미 바짝 붙어 있어요. 경제 상황과 따로 노는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온갖 채널에서 주식시장이 호황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말을 믿어야 하고 어떤 말이 소음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와중에 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아주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 S&P 500이 7% 넘게 상승할 동안 제 포트폴리오는 3% 가까이 빠졌다가 월말에야 겨우 손실을 회복했어요. 물론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금 등의 다양한 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S&P 500으로 잡는 건 불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남과 스스로를 항상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표 주가 지수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MDD를 낮춰서 수익 곡선을 부드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남들이 다 잘 나갈 때 뒤처지는 느낌이 너무 심하게 또 너무 오래 지속돼도 문제거든요. 자산 배분 투자의 중요한 점은 선택한 전략에 자신감을 갖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본인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전략의 안정성과 꾸준한 수익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멘탈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은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를 따로 굴리고 있는데요. 만약 월 한 달 동안 개별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올웨더만 했다면 아마 멘탈 관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내 계좌는 상대적으로 덜 깨지니까 든든하긴 하지만 주식이 폭주할 때는 박탈감이 심할 테니까요. 장기 투자를 할 예정인데 멘탈 관리는 필수죠. 지금 보여드리는 원형 그래프는 지난달과 이번 달의 자산 보유 비율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는 이번 달에 매수한 자산의 목록이고요. 언제 무슨 자산을 얼마를 주고 몇 개를 샀는지 정리해봤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5월달의 주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요. 원래 주식 목표 비중이 36%인데 5월 말을 기준으로 50.1%,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 달 투자금이 2030달러니까 거의 250만원 정도라서 비율을 맞추려면 사실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율이 깨진 이유는 제가 타이밍을 재려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주식 티커를 더 많이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표를 보시면 5월 7일에 주식 티커 3인방을 많이 매수했죠. 5월에 투입한 금액의 자그마치 63.4%를 주식에 투자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눈이 돌아갔는지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었거든요. 그 질병이 완화되고 있고 위험 자산 쪽으로 빠르게 돈이 이동하고 있으니 주식 비중을 확 높이고 싶더라고요. 자산 가격이 싼지 비싼지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시작해 놓고서 마켓 타이밍을 재버린 거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으론 이렇게 판단한 게 이득이었어요. 주식 관련 티커들이 이렇게 올랐으니 말이죠. 이번엔 다행히 운이 좋았네요. 원칙을 따르지 않고 제 판단으로 다른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엄청 속이 쓰렸을 거예요. 이번엔 손해 없이 넘어갔지만 다음부턴 원칙대로 자산 비율에 맞춰서 매수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가격 흐름에 베팅하는 건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할 뿐더러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제 인생 전체로 보면 더 이득일 테니까요. 운동하고 친구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더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주식의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채권은 떨어지고 주식은 오르다 보니 보시다시피 비율이 많이 깨졌어요. 사실 저처럼 적립식이 아니라 거치식, 즉 예금식으로 초반에 목돈을 넣어둔 분이라면 이렇게 비율이 깨지면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리밸런싱은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비중이 높아진 자산은 팔고 비중이 낮은 자산을 사는 걸 말해요. 리밸런싱 방법은 흔히 두 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하는 분들도 있고 자산의 현재 비율이 목표 비율보다 너무 많이 바뀌었을 때 리밸런싱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을 주기 리밸런싱이라고 부르고 뒤에 말씀드린 방식을 밴드 리밸런싱이라고 부르죠. 주기 리밸런싱은 리밸런싱할 날짜를 고정해 놓고 그 날에 MTS나 HTS에 접속해서 ETF를 비율에 맞게 사고 팔면 돼요. 간단하죠? 하지만 밴드 리밸런싱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밴드 리밸런싱은 자산 비율이 움직이는 밴드를 하나 설정해요. 좁고 길게 만든 띠를 밴드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세라밴드를 상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산 비율이 설정해둔 밴드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 리밸런싱을 하게 돼요.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율이 치솟거나 너무 내려서 비율이 확 줄어버리면 이 밴드 밖으로 벗어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36%여야 하는 주식이 50%까지 올랐으니 실제로 자산 비율이 38%나 오른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설정한 밴드 범위가 위쪽으로 20%, 아래쪽으로 20%라고 하면 주식 자산 비율의 허용 범위는 28.8%에서 43.2% 사이여야 하죠. 그래서 밴드 리밸런싱을 하기로 했다면 저는 이미 주식을 일부 팔고 다른 자산들을 샀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따로 리밸런싱을 진행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제 포트폴리오에 투입된 전체 자금이 적기 때문이에요. 6월에 새로 투입할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자산 비율을 맞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넣을 투자금이 $800라고 해볼게요. 그럼 5월 마지막 날 종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산을 매입하면 비율이 맞춰져요. 굳이 기존 자산을 팔아서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죠. 물론 나중에 전체 포트폴리오 금액이 커지면 매달 넣는 돈으로는 밸런스를 맞추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밴드 리밸런싱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날이 오면 드디어 제 포트폴리오에 밴드 리밸런싱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겠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5월 손익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계좌에 빨간불만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겠죠. 여러분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고민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길을 매뉴얼TV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